13대 조사병단 단장 엘빈 스미스는 진격의 거인의 최고 인기 캐릭터 중 한 명입니다. 그런 엘빈이 죽고 아르민이 사는 전개에 아쉬움을 느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이해는 갑니다. 엘빈은 말하는 것만 들어도 임신할 것 같은 개 멋있는 쌍남자 목소리에 188의 훤칠한 키, 남자다운 훈훈한 외모, 말도 안 되는 계획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섹시한 브레인, 팔 하나 잘려도 아픈 기색도 없이 전진하라고 외치는 패기, 신장을 바쳐라 등 좋아할 요소가 정말 많은 것에 비해 아르민은 찌질하고 키도 작고 겁도 많고 남자인 주제에 여자 같은 귀여운 외모와 목소리를 가졌으니 엘빈보다 인기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 일본 아키하바라에서 피규어를 살 때 에렌, 미카사, 리바이, 한지, 심지어 냄새 패티시가 있는 변태인 미케마저 피규어가 있었지만 아르민 피규어는 거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같이 베를톨트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르민은 베를톨트의 목숨도 거인도 짝사랑까지 빼앗아 그닥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야, 니 짝사랑 쩔더라? 하지만 엘빈이 죽고 아르민이 세계를 구하는 영웅이 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에렌, 미카사, 아르민 주역 3인방의 각각의 개성과 특징을 약간씩 변형해서 만든 엘빈, 리바이, 한지, 조사병단 간부 3인방과 그리고 라이너, 애니, 베르톨트, 전사대 3인방의 캐릭터 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렌, 엘빈, 라이너는 목적을 위해 잘못된 수단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에렌은 파라디 섬을 구하기 위해 리벨리오에서 학살을, 땅울림으로 수억 명을 학살한 것처럼 엘빈은 여성령을 확실하게 포획하기 위해 작전의 상세 내용을 극히 소수의 조사병단에게만 전달했고 정보가 없었던 대부분의 조사병단 단원들은 여성령에게 짓밟혔습니다. 스토에스구 전투에서도 이대로 에렌을 중앙정부에 넘기면 인류는 확실하게 멸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성령 포획 작전을 강행시켰고 벽 안에서 거인 2마리가 날뛴 결과 수많은 민간인과 어린 아이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街中でそんな作戦を決行すればどんな事態になるか分かっていたはず。なぜだ、なぜそんなことができた。人類の勝利のためだ。 에렌 예거 탈환 작전에서도 내청 없이 죽이는 것이 불가능한 갑옷 거인을 제압하기 위해 무지성 거인들을 끌고 오는 미친 짓을 자행한 엘빈은 그 무지성 거인들로 인해 대다수의 엘리트 조사병단 단원들이 잡아먹히게 되었습니다. 월 마리아 탈환 작전에서도 아무리 수단이 한정되었다고 하지만 성인도 안 된 신입 조사병단 단원들에게 자살 돌격을 명령했고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에렌과 비슷한 인물인 마를로조차 조사병단이 된 것을 후회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라이너 또한 어머니를 위해 살아남기 위해 벽을 파괴하자는 수단을 고르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인에게 잡아먹히게 되었습니다. 3명 모두 자신이 택한 수단으로 죽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며 극심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수억 명을 학살한 자신은 죽어야 한다고 말한 에렌처럼 자신의 작전과 명령으로 쌓아 올린 시체의 산을, 바친 심장의 행방을 찾는 동료들을 볼 정도로 큰 죄책감에 시달린 엘빈이 꿈을 포기하고 죽으라는 리바이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한 것처럼 라이너는 자신 때문에 어머니를 잃은 에렌에게 자기 같은 쓰레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큰 죄책감에 짓눌린 3명은 모두 죽고 싶어 했습니다. 3명 모두 부모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앞에서 어머니가 잡아먹히는 것을 본 에렌이 복수를 다짐하며 병사가 된 것처럼 어린 엘빈이 벽 밖에 인류가 있다는 아버지의 가설을 친구들에게 말해 아버지가 중앙 헌병에게 살해당하게 되었고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조사병단이 된 것처럼 명예 마레인이 되어 가족끼리 살고 싶다는 어머니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라이너는 마레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인류를 대학살할 악마를 연기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 에렌이 속으로는 친구들의 행복을 바랐던 것처럼 인류의 승리를 위해 심장을 바친 참된 군인이자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관을 연기한 엘빈이 속으로는 아버지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을 속이고 자신도 속여왔던 것처럼 믿음직한 리더이자 훌륭한 병사를 연기한 라이너의 겉모습은 자기 대신 죽은 갈리아드를 대체하기 위해 죄책감에서 도망치기 위한 가면에 불과했습니다. 兵士じゃないだろう。僕らは戦士なんだから。ああ、そうだったな。 미카사, 리바이, 애니 모두 소중한 사람을 위해 싸우는 인물입니다. 미카사는 연인을 위해, 리바이는 친구를 위해, 애니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위해 싸우게 됩니다. あんたまともじゃない。かもな。
미카사는 무뚝뚝하고 쿨한 이미지이지만 인류의 원수인 갑옷과 초대형을 동료의 정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소중한 동료 중 하나인 사샤를 죽인 가비를 보호하고 적인 마레군과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상냥한 인물입니다. 에렌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별 원한도 없는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고문하는 등 폭력을 쉽게 휘두르는 리바이 또한 처음으로 살인을 한 아르민과 죽어가는 부하를 위로해주고 주역 3인방의 대화를 몰래 들어 3명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엘빈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에렌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 고심하고 또 고심했을 정도로 부하를 아끼는 상냥한 인물입니다. 타인과 어울리지 않고 에렌의 목을 강하게 조르는 상을 선사하는 등 고립적인 성향을 보여준 애니 또한 마르코의 죽음에 크게 슬퍼하고 아르민같이 뛰어난 추리력을 가진 인물을 살려두면 정체가 들통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후드를 벗겨 신분을 확인했고 2번이나 목숨을 부지한 아르민은 결국 여성형의 정체를 추리하게 됩니다. 지난 5년간 전설로서의 죄책감과 시조의 거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첩보 활동에 짓눌려 있었던 애니는 해방감을 느껴 실성하듯이 웃었던 것처럼 3명 모두 무뚝뚝하고 쿨한 인상이지만 실제로는 동료들을 매우 아끼는 상냥한 인물입니다. お前の残した石が俺に力を与える。約束しよう。俺は必ず巨人を絶滅させる。 아커만 일족의 힘을 각성한 미카사와 리바이는 9거인에 필적하는 압도적인 전투력을 가졌습니다. 애니는 뛰어난 격투술로 엘리트 조사병단 병사들을 도륙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기어코 진격을 제압하는 등 비슷한 체급의 갑옷, 진격, 짐승, 전퇴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는 여성형 거인으로 엄청난 전투력을 과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명 모두 작품에서 가장 섹시하고 꼴리는 캐릭터로 평가받습니다. 아르민, 한지, 베르톨트는 모두 타인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캐릭터입니다. 아르민과 한지는 타국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3년간 노력했습니다. パラディ島が和平を望んでいることを表明する。困難であることは分かっています。とても危険であることも。しかしだからといって最善を尽くさない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 아르민은 전사대인 애니와 베르톨트를, 예거파인 사무엘과 다즈를 설득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으며 조사병단 단장인 한지는 마레에 잠입해 적을 이해하자고 제안했고 지금까지 서로 죽고 죽이던 전사들을 설득해 아군으로 만들었을 정도로 타인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인물입니다. 과거에는 에렌처럼 거인에 대한 징후로 가득 찬 인물이었지만 거인에 대한 호기심을 시작으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기 시작한 한지는 파라디섬 최고의 거인학자로 성장하고 미카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족을 죽게 냅두라는 매우 어려운 설득에 성공할 정도로 타인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それでも前に進まなきゃいけない。 전사대 3인방 모두 파라디섬의 엘디아인을 이해했지만 베르톨트는 작중 처음으로 동료들에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마레에게 학살과 살인을 강요받아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레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채 동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誰か僕らを見つけてくれ。 베르톨트의 말은 동료들에게 통하지 않았지만 유미르에게는 통했습니다. 라이너와 베르톨트를 이용해 먹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유미르가 크리스탈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둘을 협박했던 유미르가 크리스탈을 제외하면 타인에게 관심도 없었던 유미르가 베르톨트의 말을 듣고 전사들을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유미르는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떠나면서까지 그를 구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유미르의 도움을 받은 라이너와 베르톨트는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なんで俺たちのところに来た。里帰りの土産になってやってんだよ。手ぶらじゃお前ら帰ってくれねえだろ。ユミル、お前たちの境遇を知ってるのは私だけだしな。ありがとうユミル。すまない。虐殺はダメだ。 3명 모두 에렌, 엘빈, 라이너와 달리 잘못된 수단을 고르지 않습니다. 아르민은 엘빈처럼 기상천외한 작전으로 조사병단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엘빈과 달리 희생을 최소화하는 수단을 택하는 인물입니다. 진격의 거인을 이용해 무지성 거인을 제압하자는 작전도, 벽 안으로 들어온 거인들을 한 곳으로 유인해 교전을 최소화하자는 작전도, 거인의 힘으로 구멍을 최대한 빨리 막자는 작전도, 거인이 움직일 수 없는 야간에 시간 신화로 이동하자는 작전도, 초대형 거인을 토벌하는 작전도 모두 희생을 최소화하는 작전이었습니다. 벽 밖의 인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르민과 한지는 전 세계가 파라디섬을 공격하고 악마들을 모조리 죽여버리자고 말해도 끝까지 평화의 길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간의 징후의 연세는 쉽게 끊을 수 없었고 뛰어난 작전으로 조사병단을 승리로 이끌었던 과거의 모습과 달리 아르민과 한지는 지크의 작전에 에렌의 작전에 끌려다니기 바쁜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둘은 무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화 노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유능해진다는 것은 적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잘못된 수단을 고를 수 없었던 둘은 에렌과 달리 적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에렌은 자신을 미끼로 삼아 리벨리오 전투를 강행시켰고 어쩔 수 없이 군왕을 파괴한 아르민은 군함도, 적도, 민간인도, 어린아이도 다 죽여버리는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베르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위해 시조 탈환 작전을 반대하는 애니가 라이너의 얼굴을 짓밟을 때도 죽고 싶지 않았던 라이너가 시조 탈환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애니의 목을 조를 때도 베르톨트는 둘 중 그 누구도 선택할 수 없었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라이너의 협박으로 벽을 파괴한 베르톨트는 5년간 벽 안에 잠입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학살한 것은 마라에서 가르쳤던 악마가 아닌 자신과 같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베르톨트는 라이너의 명령대로 월 로제를 부수고 라이너가 마르코를 죽이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 라이너의 실언으로 정체가 들통나 강제로 싸우게 되고 유미르의 협박으로 죽을 뻔하고 유미르의 도움으로 살아남는 등 타인이나 상황에 그저 휩쓸리기만 하는 소극적이고 무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애니 라이너와 달리 스스로 손에 피를 묻히는 선택을 할 수 없었던 베르톨트였지만 애니는 행방불명되고 라이너는 죄책감에 짓눌려 해리성 인격 장애까지 오게 되었고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잔혹한 세상을 봐온 베르톨트는 이 비극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벽 밖의 인류를 학살해 징호의 연세를 끊으려고 했던 에렌처럼 베르톨트는 벽 안의 인류를 학살해 징호의 연세를 끊어야 한다는 잘못된 수단을 택하게 됩니다. 君たちは大切な仲間だしちゃんと殺そうと思ってる 수단을 가리며 무능했던 과거와 달리 수단과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진 베르톨트는 아르민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그의 도발을 가볍게 무시하며 대인 입체 기동 장치를 장비한 중앙 헌병 엘리트를 도륙할 정도로 대인 전투력이 높은 미카사를 발로 차 밀어내고 8년간 동고동락한 라이너의 죽음마저 감수하며 초대형 거인의 폭발로 시간 신화구에 있던 대부분의 병사들을 폭사시키고 에렌을 발로 차 제압하는 등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목적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잘못된 수단을 고른 에렌, 엘빈, 라이너의 포지션을 이어받은 베르톨트는 조사병단을 전멸시킬 뻔했지만 목적을 위해 타인이 아닌 자신을 희생시키는 수단을 고른 아르민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分かってたお前が誰よりも勇敢なことぐらい 엘빈이 죽고 아르민이 산 이유는 진격의 거인의 주제와 같은 맥락입니다. 수많은 업적을 세운 엘빈은 프록에게 악마라고 불리고 파라디 섬을 확실하게 지켜낸 에렌은 세계로부터 악마라고 불리고 징호의 연세를 끊으려고 했던 베르톨트는 월 마리아의 벽을 부순 악마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인 숲에서 나가지 못한 세 명은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켰고 그 죄를 짊어진 채 죽게 됩니다. 엘빈이 조사병단 단장 직위를 한지에게 맡기고 한지는 아르민처럼 자신을 희생해 연합에게 희망을 아르민에게 단장 직위를 맡긴 것처럼 人類を救うのは俺でも団長でもないアルミンだ 라고 말하며 좌표에서 자신의 꿈과 악마를 죽인 영웅의 지위를 맡긴 것처럼 벽 안의 인류를 학살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베르톨트의 초대형 거인이 아르민에게 맡겨져 벽 밖의 인류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처럼 아르민은 숲에서 나가자는 본작의 주제 그 자체입니다. 숲에서 나갈 수 없어 타인에게 징후를 받는 악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세 명과 달리 숲에서 나가 타인을 이해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영웅이 된 아르민을 긍정하는 것이 작품의 주제이기 때문에 엘빈이 죽고 아르민이 살아난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자이자 매국노로 여기는 엘디아국에 목숨 걸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서로 죽고 죽이던 숲에서 나가게 된 주역들의 이야기를 진격의 거인 1화부터 마지막 화까지의 스토리로 숲에서 나가지 못한 엘디아를 설득하기 위해 どうしてパラディ島に現れ平和を訴えるのか。僕たちが見てきた物語、その全てを話そう。